먼저 제가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스타레일 같은 경우엔 캐릭터 하나에 폴리곤을 4만 개씩 썼다고 해요. 이 정도면 당시 기준으로는 꽤 많은 폴리곤을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디테일들을 좀 보면 눈의 하이라이트나 조그마한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따로 모델링으로 돼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돌려봤을 때 살짝 요 하이라이트 메쉬 부분이 튀어나온 게 보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 중 하나는 여기 눈에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눈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헤어에 가려졌을 때 하이라이트가 사라집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 하이라이트 메쉬 자체가 여기서 빛나고 있는데요. 근데 헤어에 가려졌을 땐 까만색으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델링으로는 주름 표현을 많이 안 해준 거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주름 표현들이 일반적으로는 다 텍스처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원신이랑은 표현 방식 자체가 벗어나질 않아 가지고 원신이랑 좀 비슷한 풍으로 모델링 된 것들은 보이고요. 원신이랑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체형 등신대는 조금 더 올라간 것들이 좀 스타레일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아웃라인 쪽을 보면 아웃라인은 메쉬를 뒤집어 가지고 아웃라인을 표현하는 방식, 대부분의 미소녀 게임들이 그렇듯이 들어가 있고요. 아웃라인이 거리감 따라 가지고 두께감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웃라인 컬러도 전반적으로 그냥 아예 블랙으로 때려 버려 가지고 블랙 단색으로 쭉 밀진 않았거든요. 그 봤을 때 일단 1 차적으로 파악하기엔 아웃라인 색상 자체가 베이스 컬러를 좀 따라가는 식으로 제어가 된 것 같지만요. 근데 어떤 것들은 아예 검은색으로 표시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베이스 컬러를 따라간 것도 있고 아예 다른 색상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아웃라인 색상 자체가 아티스트가 정할 수 있는 색상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얼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얼굴 색상을 많이 따라간다든가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코의 아웃라인 안 보이고 외곽선에만 아웃라인이 보이죠. 네, 살짝 돌려볼게요. 그럼 코에 아웃라인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정면에서는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살짝만 돌려도 서서히 나타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더 돌리면 코 아웃라인에서 쭉 영역이 확대되면서 여기 입술하고 코에서 쭉 올라가는 요 라인까지가 아웃라인이 얇아졌다가 좀 더 돌리면 더 두꺼워져요. 좀 더 돌리면 아예 요 실루엣이 만들어지는 아웃라인이 나오고요. 이거를 각도 따라 가지고 아웃라인 두께감이 이 정도에서 아마 카메라 각도랑 얼굴 각도랑 내적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할 텐데 카메라랑 얼굴 각도랑 각도를 비교해서 아웃라인을 출력하는 공식이 들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 부분으로 갈수록 요 얼굴 전체 측면 부분 아웃라인이 두꺼워졌다가 정면으로 갈수록 일단 입술하고 콧등까지 아웃라인이 싹 사라지죠. 그리고 코끝에만 아웃라인이 나왔다가 코끝의 아웃라인도 더 돌려보면 아예 싹 안 보이게끔, 뭐 물론 여기서는 이머티드 아웃라인 방식에서는 애초에 요 표시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는 일단 아웃라인 두께감 제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헤어 그림자 있잖아요. 헤어가 만들어주는 그림자 얘기를 할 때마다 메쉬 방식인지 포스트 프로세스 방식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지금 헤어 그림자는 포스트 프로세스 방식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최종 후처리 단계에서 헤어 앞머리에 사실 실시간으로 찍어 가지고 그 자체를 쪼끔 더 이동시켜 가지고 그림자가 표시되게끔 예 요렇게 정리가 된 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림자 얘기를 할 때 헤어 그림자는 뭐 일반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메쉬로 만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헤어 그림자를 표시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일반적으로 서브컬처 게임에서는 살짝 그 흐린 눈으로 보는 게 하나 있거든요. 특히 PBR 재질, 실사 재질감을 쓰지 않고 아예 툰 느낌으로 간 게임들에서는 개발 난이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뭉개고 넘어가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이거 서브컬처 게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시를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젠존재 영상을 캡처해 둔 게 있는데 함께 보시면 그림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어 주냐에 대한 얘기예요. 아예 이런 2D 스타일의 툰에서는 그림자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게 이 오브젝트끼리 겹치는 그림자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쉐이더적으로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 대부분 게임들에서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시드 같은 경우에 팔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고 손이 지금 가슴 쪽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냥 아예 2D 이미지라고 봤을 때 지금 라이트가 이렇게 때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손 그림자가 생겨야 되고 뭐 여기 팔이 접히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라이트가 오브젝트를 때렸을 때 요런 데 그림자가 생기는 게 맞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고요. 여기도 여기가 어두워져야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셀프 섀도우를 아예 받고 있지 않는 모습이 이런 툰 게임에선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젠존제뿐만 아니죠. 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신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라이트가 거의 정면이네요. 그래서 정면에 이렇게 라이트가 때리고 있는데 그러면 헤어 그림자가 여기에 맺혀야 되겠고 아니면 여기 손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 맺힌다든가 이런 그림자가 맺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되고 있죠. 반면에 PBR 그림자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는 엔드필드죠. 자 엔드필드는 지금 실시간 그림자가 잘 계산되고 있는 게 보이죠. 한 요 정도에서 볼까요? 요것만 보더라도 실시간 그림자가 계산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이 상체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 팔에 맺히고 있죠. 그리고 이 자켓에 대한 그림자도 이렇게 맺히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시간 그림자가 실사 기반 렌더링에서는 쉽게 렌더링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소전 툴을 한번 또 볼게요. 자 그럼 자켓에 대한 그림자가 실시간으로 지금 여기에 먹고 있죠. 이런 것들 잘 계산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상체에 의한 그림자도 여기 잘 계산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전부 다 PBR 실사 재질감에서는 이렇게 실시간 그림자가 비교적 쉽게 구현이 되는 반면에 아예 툰에서는 이런 툰 스타일에서는 실시간 그림자가 계산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여기 스타레이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팔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어요. 치마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도 계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에 대한 그림자도 계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 이거는 그림자를 구현했네.' 인데 저는 좀 더 그림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실시간 그림자의 정확한 라이팅에 의해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림자 자체가 '판넬에 그림자가 출력이 되고 있다.' 이 느낌이 났거든요. 봐 봐요. 지금 예를 들면 헤어가 지금 그림자를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여기 따라 가지고요. 그리고 라이트 방향도 함께 봐야겠죠? 지금 라이트 방향은 정면에서 살짝 측면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 정도로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겠죠. 요 정도로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그림자가 요렇게 생기고 있고 뭐 나머지는 잘 안 생길 거고 또 여기에 리본에 대한 그림자가 생기고 있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실제로 이렇게 라이트를 때리고 그림자가 맺히게 하려면 여기에 대한 그림자도 엄청 크게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덩어리가 만들어 주는 그림자 자체도 엄청 크게 여기 나와야겠죠? 근데 요거는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일부 그림자는 잘 나오는데 일부 그림자는 잘 안 나오는 이 느낌? 이게 뭘까 싶어 가지고 좀 더 살펴봤는데요. 그림자 표현이 실시간 그림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림자처럼은 보인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손에 대한 그림자들이 이렇게 잘 출력이 되고 있는데 묘하게 깔끔하게 딱 계산되는 그림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수식대로 나온 그림자가 아니라 뭔가 그림처럼 깔끔하게 얘가 옮겨진 느낌 딱 이 정도만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 후처리 단계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뎁스를 활용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화면의 깊이값 그리고 라이팅 방향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림자를 임의로 그림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뭔가 공식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레일 같은 경우엔 유니티 엔진을 썼다고 하는데 유니티 엔진을 거의 뜯어 고치다시피 해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스타레일의 쉐이더 기술 자체가 많이 뛰어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 같아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젠존제조차도 이게 구현이 안 돼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덧붙일 만한 내용이 하나 있다면 헤어는 그림자를 만드는데요. 헤어는 그림자를 받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헤어는 아예 다른 쉐이더가 적용이 돼 가지고 그림자를 안 받게 한 게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헤어 그림자가 좀 예쁘게 안 맺혀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대한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라이트가 아닌 한은 여기가 전반적으로 다 까매져야겠죠? 근데 여기는 헤어 컬러가 잘 들어가고 있고 이쪽에만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림자만 들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요거는 직접 그려준 그림자예요. 텍스처로 표현해 준 거죠. 뭐 그리고 하나 더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더 하자면 지금 이 게임에서는 고정 음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텍스처로 음영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려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림자가 맺힌다, 좀 어두워진다 이러면 여기 색상이 곱해져 가지고
그림자가 한 번 더 어두워지게 설정을 한 것들도 전반적인 표현 방식에서 좀 보이네요. 그림자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되게 신기한 부분이라 좀 재밌어 가지고 길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쪼끔은 아쉬운 부분도 하나 보였었는데 히메코를 봤었는데 히메코의 뒷머리를 봤을 때 텍스처 해상도가 좀 부족했던 게 보이더라고요. 헤어 덩어리가 좀 넓은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 UV 한 장에 리소스를 다 몰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해상도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쪼끔 확대해 보면 이런 부분 도트가 좀 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살짝 해상도가 부족한 파트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살짝 자글거리죠. 이거 작업하신 분도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최적화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만 히메코 최근 버전이 또 있더라고요. 히메코 노바 얘를 봤었는데 또 얘는 해상도가 부족한 티는 많이 안 난 걸로 봐서는 비교적 최신 캐릭터라서 '최신 캐릭터들인 만큼 해상도를 좀 많이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일부 캐릭터들은 이렇게 입술 표현도 돼 있는 것들이 보였는데요. 입술을 이렇게 붉은기로 포인트를 좀 딱 그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쪼끔 더 누님 캐릭터일수록 입술의 표현들이 좀 선명하고 좀 더 어린 캐릭터일수록 그런 표현들이 좀 덜 돼 있고 이런 포인트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살짝살짝 넣어 주긴 했네요. 그리고 반면에 나이가 어린 캐릭터들 있잖아요. 지금 얼굴에 그림자가 아예 안 맺히도록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돌려도 얼굴 그림자가 안 생기거든요. 요 정도 체형인 캐릭터들은요. 반면에 연령대가 쪼끔만 올라가도 여기 얼굴 그림자가 맺히고 있죠. 그래서 얼굴 그림자 사용 방식도 이렇게 아주 조그만 캐릭터들은 굳이 얼굴 그림자를 표현해 주지 않은 것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등신대가 아주 낮은 캐릭터들에서만 좀 보이는 포인트들이었고요. 예, 요 친구도 지금 그림자가 아예 안 맺히고 있죠. 림라이트 얘기를 살짝 할게요. 림라이트는 캐릭터 화면 뒤에서 라이트를 뿌려 가지고 캐릭터의 실루엣이 잘 보이게 하는 라이팅 기법을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서브컬처에서 쓰이는 림라이트는 실루엣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밝은 빛을 한번 쏴 주는 느낌을 표현해 주는 걸 많이 얘기하죠. 림라이트 방식을 보면 뎁스 기반 포스트 프로세스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카메라 뎁스 따라 가지고 이 캐릭터의 앞뒤를 구분해서 앞뒤의 깊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만 림라이트가 표시가 되는 거죠. 다리의 림라이트를 보면 지금 림라이트가 요렇게 따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뭐 여기도 맺히고 있지만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망토랑 다리에 있는 림라이트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라 림라이트가 표현이 안 되고 있고요. 림라이트가 여기서부터 출력이 되고 있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여기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림라이트가 여기 부분은 약하게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 겹치는 부분이 없는 부분부터 쭉 내려가 보면 림라이트가 강하게 표시되는 것들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부분도 거리 따라가 가지고 가까운 부분들은 림라이트 약하게, 먼 부분들은 림라이트 강하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디테일이 재밌었던 캐릭터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빛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냥 반짝거리면서 예쁘게 빛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요 반짝거림을 어떻게 만들어 줬을지를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요 정도에서 보면 지금 여기 파츠랑 여기 파츠랑 요런 부분들이 광택을 받았을 때 빛의 반응이 다 다르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훨씬 밝게 표시가 되고요. 일부는 살짝 약하게, 일부는 아주 약하게 이런 식으로 광택이 받는 이 정도를 하나하나 제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렸을 때 또 어떤 부분은 너무 밝아지고 어떤 부분은 좀 덜 밝아지고 이런 것들을 차이를 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짝거리는 느낌 표현해 준 것도 재밌더라고요. 원신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하나하나 뜯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디테일에 차이를 줬다는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